9월 30일 NC 다이노스전을 승리하며 정규 시즌이 끝났죠. 이제 정말 끝났어. 정말 치열했던 한 시즌이었다. 그렇죠. 네. 물론 선수들이 가장 고생했지만 놀고 싶다를 비롯해 마음졸입에 응원한 우리 팬들 역시 전국 방방곳곳을 누비고 시마다 때마다 그놈의 유니폼 산다고 그냥 핸드폰 컴퓨터 붙들고 클릭지. 광주 챔피언팀 스토어 앞에 땡볕에 오픈런. 내가 진짜 나이키 백화점 오픈런 한번 안 하고 백종원 아저씨 나온 맛집도 줄 안 서는 사람인데 그게 끝이야. 또 마킹한다고 줄 서는데 그것도 2시간이래. 내 지갑 카드도 참 주인 잘못 만나. 고생 많았다. 이제 4번만 더 고생하자. 한국 시리즈 예매 화이팅. 놀고 싶다 구독자들은 아무쪼록 암표 없이도 모두 예매 성공해서 좋은 자리에서 우승의 감동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 시리즈 엔트리 30인 중 야수 엔트리 예상 16명을 선정했었죠. 오늘은 투수 엔트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발 투수부터 알아볼까요? 보통 정규 시즌에는 이제 5인 로테이션을 돌리지만 포스트 시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4선발만 있으면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지만 시리즈 전적이 너무 안 좋다. 비상이다. 그럼 1차전 선발이 4선발 자리에 급하게 투입돼 매경기를 이제 총력전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아가 그럴 팀은 아니고요. 이범호 감독 성향 자체가 또 무리수를 둘 스타일은 아니죠. 일단 1차전, 2차전 선발이 중요하다. 특히 오랜 휴식으로 인해 시리즈 초반에는 야수들의 타격감이 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칫 시리즈가 길어지면 1, 2차전 선발 투수는 5, 6차전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7차전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1, 2차전 후에 이동일, 3, 4차전 후에 다시 이동일이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 4명만 준비해도 7차전까지 5일 로테이션 간격으로 선발 투수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시리즈를 이제 빠르게 마무리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7년처럼 5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그럼 준비된 강력한 선발을 마무리나 불펜 투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9년에 이제 로페즈, 2017년에 시리즈 마무리를 했던 양현종이 좋은 예지요. 물론 베스트는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냐 깔끔하게 뒷문을 닫아주는 거고요. 선발 투수 로테이션이나 구체적인 투수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콘텐츠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선발 예상 후보 양현종, 내일 라우어, 그리고 황동아와 윤영철 이렇게 5명이 준비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턱 골절로 시즌 후반 이제 안타깝게 로테이션에서 빠진 내일은 최근 불펜 투구를 하고 있고 그 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어요. 아마도 기아 연습 경기와 자체 청백전에 출전하며 실전 감각을 익힐 거고, 라우어는 9월 30일 정규 시즌 최종전에 앞선 2번의 등판과 비교해 불만족스러운 피칭을 보였지만 어쨌든 대안이 없죠. 뽀록이 됐든 그게 실력이든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딱 한 번만 잘 던져주면 놀고 싶다는 겨울 내내 우주 최강 라우어. 기아가 라우어와 재계약해야 하는 36,000가지 이유를 주제로 72시간 연속 유튜브 라이브 필리버스터를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양현종이야 믿고 보는 빅게임 피처죠. 비록 2017년 같은 완봉승 5차전 깜짝 마무리 이런 퍼포먼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한 경기 5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확실한 카드 아니겠습니까? 무등산이 지켜주는 사나이. 그리고 이제 황동화, 윤영철 우선 4선발은 이제 1+1이 될 확률이 높아요. 편의점 생수 같은 우리 친구들. 하나 사면 하나 더 따라온다. 후보가 3명 있었죠. 윌크로우의 이탈 후에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준 황동화, 그리고 작년 루키 시즌부터 선발 마운드를 꾸준히 지켜준 2년차 윤영철, 마지막으로 이제 올봄 전역 후에 불펜으로 활약하다가 윤영철의 로테이션 이탈 후에 선발 투수로 활약해준 김도연. 사실 이 3명 모두 한국 시리즈라는 큰 무대에서 5이닝을 소화해줄 걸 기대하기는 무리다. 선발 투수에게 5이닝 아웃 카운트 15개란 어떤 의미예요? 남자들 결혼정보회사 이거 가입 조건 같은 거죠. 키는 175cm 이상, 직업은 중견기업 이상, 상장사 이상이면 오케이. 부동산 포함해서 자산 3억 이상. 시부레 더러워서 가입 안해. 그냥 저 불펜할게요. 매일같이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상대 타자를 이제 한 바퀴 하고도 한 절반 정도를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어려워? 그러나 막상 해보려면 졸라 빡세죠. 피눈물 납니다. 거의 검증된 선발 자원들도 정규 시즌이야 6이닝 7이닝 소화하지만 그건 이제 144경기라는 긴 시즌을 소화하기 위해 5일에 한 번씩 마운드에 서는 선발들에게 좀 당일엔 큰 부담을 주는 거고, 아무리 뛰어난 투수의 공도 결국 타자들 눈에 익히면 얻어맞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는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소화하기보다는 전력으로 이제 한정된 이닝을 막아주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황동아는 이제 우완 투수고 윤영철은 자완 투수예요.
어차피 황동아 3이닝, 윤영철 2이닝, 반대로 이제 윤영철 3이닝, 황동아 2이닝 이런 식으로 이 선수들은 거의 이제 오프너 개념으로 활용할 경우 좌우 투수가 던지는 이제 상이한 투구 궤적에 상대 타자들이 이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럼 김도현은 어디다 써먹냐? 아이 국 끓여 먹냐? 아이 김도현이 뭐 다시다요? 국 끓이게? 고향의 맛?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우어든 내일이든 양윤종이든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 투수가 뭐 선동열 전성기급 미칠 듯한 컨디션이 아니다. 그럼 이제 5이닝 이상 끌고 가는 거는 이제 뭐 일반적이지 않다. 투수의 피칭 디자인이나 위닝샷이 상대 타자들의 눈에 이제 익숙해질 무렵에 또 다른 투수를 올려서 무력화시키는 게 낫지. 못 먹어도 쓰리고 이거 객기죠. 한 이닝 더 가다가 이제 뚝 까맞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17년 한국 시리즈 5차전이에요. 선발이었던 헥터 노에 씨가 6회까지 이제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는데 7회에 이제 집중타를 맞는데도 코칭 스태프가 빠른 교체 결단을 못 내리고 질질 끌다가 이제 5실점하고 뒤늦게 불 끌어 나온 불펜들도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두산 타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겹게 아웃 카운트를 잡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양현종까지 마무리로 마운드에 올라왔죠. 결국 포스트 시즌에는 한 박자 빠른 투수 교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제 불펜 물량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현식으로 시작되는 기아 필승계 투진 앞에 한두 이닝을 책임질 구위 좋은 투수가 필요한데 저는 이 역할에 김도현보다 잘 어울리는 조각은 없다고 봅니다. 아이 써놓고 보니까 김도현 다시 다 맞네. 그래 이 맛이야. 원래 시즌을 이제 롱릴리프로 시작했고 시즌 후반에는 이제 선발로 70개가 넘는 공을 뿌린 경험도 있어요. 150이 넘는 포심 패스트볼, 120km의 파워 커브, 그리고 시즌 중반부터는 이제 슬라이더도 곧잘 던졌고요. 김도현은 기아 선발 투수들보다 훨씬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선발 매치업에서 이기고 있을 때 김도현 6회, 장현식 7회, 전상현 8회, 정혜영 9회, 그리고 강력한 상대 좌타가 나온다면 박두규나 이준영 등을 낸다면 이거 승리할 확률이 이제 높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범호 감독이 구상하는 게임 플레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아무튼 양현종, 내일, 라우어, 황동아, 윤영철, 김도현 이렇게 6명의 잠재적 선발 자원은 투수 엔트리에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필승계 투진을 넣어야겠죠. 장현식, 곽도규, 전상현, 정혜영 이렇게 4명은 뭐 확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10자리가 채워졌고 여기에 좌타자 상대를 위한 좌투 스페셜로 이준영과 최지민, 김대유 3명이 있는데 셋 다 내려가는 건 오바고요. 강력한 슬라이더가 있는 이준영 그리고 제구에 물음표가 붙지만 어쨌든 구위가 있는 최지민은 M3 합류가 가능하다. 김대유는 좌완 스페셜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올해 좌타 상대 피안타율이 3할 2푼 8리, POPS가 785예요. 우타 상대로는 그만 알아보자. 네,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김대유는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롱릴리프들을 데려가줘야죠. 추격조 역할을 해줘야 될 자원들이죠. 우선 임기영을 넣어야겠습니다. 사실 올해 퍼포먼스만 보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영은 강점이 없는 투수예요. 현재로는 빠른 공 구속이 이제 130km 초반에 머물면서 작년에 6.6이었던 빠른 공의 구종 가치가 한 해 만에 올해는 마이너스 6.0이에요. 2배로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10.0이었던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 역시 3.4,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임경의 이 체인지업 무브먼트가 좋아도 130km 중반대 포심 패스트볼과 믹스에서는 타자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안타깝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이 137km는 나오고 전력으로 던질 때는 이제 140km도 넘었거든요. 불펜으로 나와 한 시즌에 82이닝을 소화한다. 그 후유증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죠. 풍부한 경험 그리고 팀 내 사이드암들이 하나같이 이제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임기영이 엔트리에 포함은 될 텐데 임기영의 등판을 자주 본다. 결코 기아 팬들에게 이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씁쓸하네요. 좌우 타자 이제 가리지 않고 2, 3이닝을 소화해줄 김기훈의 엔트리 합류도 가능해 보입니다. 시즌 중반 이제 미국 아카데미 훈련 이후에 1군 엔트리 합류해서 때로는 설레는 퍼포먼스, 또 때로는 네가 그럼 그렇지 또 속았구나 익숙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과거에 비해 훨씬 좋아진 모습이에요. 적어도 1군에서 뭔가 고정적인 역할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윤영철의 루키 시즌이 생각나는 이제 디스패션 동작을 적용한 후에 평균 구속은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훌륭한 회전력을 가진 빠른 공,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완성도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으로 좌우타자 가리지 않고 상대해준 모습은 인상적이다. 역시 한국 시리즈라는 큰 무대에서 클러치 상황의 등판은 어렵겠지만 선발이 초반에 너무 크게 무너질 경우에 임기영과 함께 1+1으로 경기 수습을 위해 투입될 수는 있겠죠. 사실 이렇게 14인을 예상하며 엔트리를
자리를 짜봤는데 임기영, 김기훈 둘 중 하나를 빼고 투수를 13명만 데려가고 야수 쪽에 한 명을 더 추가해 박정우를 포함한 야수 17인을 데려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박정우가 발이 빠르니까 대주자로를 줄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김호령이나 박정우나 타석에 들어설 기회는 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타자 16명, 투수 14명, 한국 시리즈 엔트리 30명을 짜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팬들의 최대 관심사죠. 한국 시리즈 일루수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부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